조금 더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41쪽부터 선생님이 오늘 시스템을 좀 바꿔서 이게 녹화가 잘 되는지 소리 잘 들어가는지 좀 체크 좀 하고 시작해 봅시다. 괜찮네요. 좋았습니다. 41쪽, 42쪽 볼 건데 수, 평균 문제, 닭토끼 문제, 장미, 볼펜 문제 하나 해볼까? 7번 문제. 자, 초심으로 돌아가서 언제나 활용 문제는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 또는 그림을 그린다. 들어야지요. 들고 같이 한번 봅시다. 7번 이 문제 보고 있나요? 어딘지 알아요? 42쪽 7번. 지금 등장인물 2명, 현아, 정아가 있고 볼펜을 서로 합쳐서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현아가 정아한테 볼펜을 줬어. 그랬더니 2배가 됐대. 이 문제를 선생님이 크게 2가지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알겠죠? 첫 번째는 그냥 식으로만 푸는 거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좀 넓게 보는 방식 2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방법. 표와 그림을 그릴 건데 이건 표만 있어도 되겠죠? 현아가 있고 정아가 있어요. 자, 처음에 가지고 있던 볼펜, 그 다음에 나중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서 바뀐 볼펜 개수가 있겠죠. 자, 처음에 X, Y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현아가 정아에게 몇 개를 줬어? 5개를 이렇게 넘겨줬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는 X-5가 되고 Y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표 끝. 그런데 주고 났더니 너는 너의 2배. 관계식 한번 볼까요? 어쨌든 처음에 개수는 다 해서 몇 개? 33개다. 그러면 뽑아내 볼게요. 처음에는 더해서 33개. 그런데 나중에 y 더하기 5는 x-5의 2배가 되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 과정은 선생님이 생략하겠습니다. 원래는 과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마무리 짓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럴 때 묻는 거 잘 체크해야겠죠. 뭘 묻는 건가. 이것도 여러분들 되게 조심해야 돼. 물어보는 게 뭐냐. 잘 봐봐. 물어보는 게 4가지일 수 있어요. 처음에 현아가 가지고 있던 거 또는 처음에 정아가 가지고 있었던 거. 나중에 현아가 가지고 있는 거, 나중에 정아가 가지고 있는 거. 이 넷 중에 뭘 물어볼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죠? 정확하게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건 뭐죠? 처음 현아가 가지고 있던 볼펜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2번째 방법. 이건 초등학교 5학년 또는 초등학교 6학년들이 관계를 파악해서 바로 풀어내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 문제의 포인트, 자, 관계를 파악하는 포인트는 2번째 상황에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지금 볼펜의 전체 개수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어쨌든 둘이 가지고 있는 전체 볼펜의 개수는 33개로 다르지 않죠. 그대로야. 그런데 주고받았더니 어떻게 됐어? 정아가 현아의 2배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33개의 볼펜을
현아 대 정아가 몇 대 몇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1대 2로 가지고 있게 돼버린 거죠. 이것도 이해됐나요? 뭐 할지 이해돼요? 뭐 할 것 같아요? 비례배분. 그렇지. 좋았어. 그럼 이렇게 비례배분하면 몇 개야? 11개와 22개.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야? 주고받아서 11개, 22개가 된 거죠. 그럼 주기 전에 몇 개 있었을까요? 16개가 있을 거고 17개가 있었겠죠. 이해됐을까? 관계로 푼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될까요? 진짜로요. 어려웠어요? 두 번째 방법, 뭘로? 비례 배분으로 풀어본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연립방정식 활용이 아니라 수학 문제라고 그냥 인식하고 보자고요, 상황을. 이해됐어? 이게 진짜로 수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식으로 이렇게 써서 푸는 거 가능하죠. 하지만 상황을 이렇게 판단해 보면 그 어떤 방정식을 풀지 않더라도 문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됐어? 다시 어떤 관계이냐? 33개를 1대1로 가지게 됐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뭐야? 비례배분이야. 암산도 되죠? 33 비례배분 1대1. 괜찮을까? 그럼 여러분들 뭘 공부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둘 다 해야지. 쓰셔야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해보는 경험이 중요해요. 이렇게 문제를 볼 수 있는 경험.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연습해왔던 연립방식 활용 방식이라면 두 번째 것도 알아보자. 이런 생각이 막 기발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어떤 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계속 읽어보려고 노력하시면은 그러니까 33개를 1대1로 나눈 거네? 라는 저 포인트를 읽어낼 수 있는 거지. 이 포인트. 결과적으로 33개를 1대2로 나눠 가졌다. 답은 몇 개? 정답. 이거 아마 방정식 풀어보면 16개 나올 겁니다. 이해됐어요? 더 안 해도 될까? 넘어갈까요? 아이, 좋았습니다. 나이 계산,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문제. 이게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고, 문제 푸는 방법이 거의 딱 정해져 있는 형태의 문제이긴 합니다. 9번 문제. 근배내 반 학생 수는 45명, 남학생이 75%, 여학생이 84%가 안경을 썼어. 안경을 쓴 학생이 전체의 80%야. 안경을 쓴 여학생 수를 구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고마운 건 뭐냐? 전체 학생 수가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여기서 표가 이렇게 나와야 돼. 남학생, 여학생. 전체, 지금 보고 있는 전체 인원이 있고, 그 다음, 안경 쓴 학생이 있어. 그럼 표가 이렇게 나와야 돼. 이 표로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관건이겠다. 그 다음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이 부분
전체 학생의 80%. 근데 전체 학생의 수가 나왔죠? 맞죠? 그러면 이걸 고쳐놔야 됩니다. 어떻게 돼? 45 곱하기 80%면 100이랑 약분해서 5분의 4한 건 알겠죠? 얼마? 36명. 이제 끝났어요. 남학생 수 X, 여학생 수 Y라고 하면 안경을 썼다. 남학생 75%. 선생님 약분해 쓸게요. 100분의 75니까. 안경 쓴 거 4분의 3X. 여학생 84%. 4로 약분이 됩니다. 25분의 21 Y. 그쵸? 그런데 이 표 안에서 바로 식이 나와요. 전체 학생 수 몇 명? 45명. 그 다음 안경 쓴 사람 몇 명? 36명.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생각 선생님을 따라와 봐. 솔루션 두 번째.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이 문제의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런 부분인 거야. 선생님이 생각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건 받아 적는다고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생각을 따라와 봐요. 지금 여기가 분수로 되어 있지요. 맞아요? 놓치면 안 돼. 사람의 수는 뭐야? 무조건 자연수여야 되는 거지요. 그쵸? 지금 근데 지금 기하분수 상태잖아. 자연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 아니, x는 뭐 해야 돼? x는 뭐 해야 돼? y는 25의 배수야. 근데 얼마보다 작은? 얼마보다 작은? 45보다 작은. 힌트.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이 둘 중에. 그치. 45보다 작으면서 25의 배수는 얼마 있죠? 25 하나 있죠. y값 25네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좋은 풀이는 아닙니다만 이걸 좋은 풀이냐라고 물어보면 글쎄 약간 꼼수 같긴 해요. 하지만 자, 전제가 되는 거 있어. 미리미리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혼자 힘으로 이걸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면 이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지요. 그럼 45 이하인 x하고 y여야 되는데 여기 상태 보니까 각각 이런 배수가 아니면 자연수일 수 없죠. 이해됐을까? 약간 꼼수 같기도 하죠. 대신 이런 걸 y의 후보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훨씬 생각이 빠릅니다. 그리고 25밖에 될 게 없어요. 이런 생각들 좀 넓게 해보는 것들 단순한 꼼수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가? 너무 너무했냐? 괜찮아?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 정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런 풀이법을 선생님이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른다고? 그거 그거 야 그거로 풀어보자. 그거라 함은 우리가 여기에서 새로 배우는 그 단원의 개념을 일단 잊어. 이게 무슨 단원의 문제다 이런 걸 잊어봐. 지우고 나서 그냥 관계 또는 상황을 판단해 보는 거야. 그 다음 그거의 핵심은 이거야. 뭐 해보기? 뭐 해보기? 예측해보기.
그 생각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부터 해볼까? 이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이거일 것 같은데? 근데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 중요한 건 뭐야? 예측하기 핵심 뭐야?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놓고 그냥 막 계산해보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고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연립방정식이다라는 이 개념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수학 문제다라고 봤을 때, 상황을 좀 볼까? 학생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학생 수를 분수로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사람의 수기 때문에 반드시 뭐여야 돼? 이 값이 다 자연수여야만 해. 그러니 이거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뭐다? 그거다. 지금 뭐 이제 중학교 3학년들 고등학생들 수업할 땐 선생님이 가끔 그거로 풀어보자 이럴 때가 있어요. 음, 이 그거를 생각하는 능력이 사실 중학교 수학에선 그렇게 막 많이 쓰일 일은 없어. 이거 할 줄 알면 좋아. 할 줄 알면 좋은데 쓰일 일이 많지가 않아. 이런 관계나 상황을 물어보는 수학 문제가 예전 중학교 교과서에는 되게 많았거든.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교과서가 한번 싹 바뀌었거든. 그 뒤로 이런 관계를 자꾸 파악해야 되는 문제들을 중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없앱시다 이렇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수학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거로 수학 문제 푸는 게 필수일까요? 꼭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야. 그게 필요하진 않지만 한 번씩 보여는 주는 거야.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능력이 발달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너무 자주 그거를 쓰잖아? 그러면 뭐를 까먹냐? 진짜로 이걸 까먹어 버려. 이 단원에서 꼭 해야 되는 개념을 까먹고 자꾸 그걸로만 풀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1차적으로는 기본 개념으로 수학 문제를 할 줄 알고 더해서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특히 중3 심화과정이나 고1 개념 심화과정을 보면 그거가 되게 많이 나와. 선생님 영상에 그거가 꽤 많이 나와. 고2 과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2 과정 수업할 때도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써버리면 그건 그냥 그거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최소한의 근거는, 논리적 근거는 가지고 해야 합니다. 넘어갈까요? 괜찮아요? 부담 없죠? 응. 또, 퀴즈 문제, 가위바위보, 세계단. 이거 그냥 할 것 같은데, 과수원. 여러분도 이게 퍼센테이지 문제 나오면, 백분율 문제 나오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잠깐만, 지금 영상 어디까지 잘리는지 선생님이 화면을 못 봐서. 문제는 어느 정도 보이긴 하네요. 문제가 선명하지 않은데, 초점이. 예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모니터를 이쪽에 놓으면 지금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보이니까 모니터링 하면서 조정하는데 지금 세팅을 바꾸니까 좀 답답하긴 하다. 일단 그냥 갈게요. 보자. 황도, 백도, 작년과 올해 수확량을 비교했습니다. 이제 표 어떻게 나와야 될지 알겠죠? 어떻게 나와야겠어? 과일 종류가 황도와 백도가 있고 니는 어느 걸 좋아하냐? 없어서 못 먹지 뭐. 와 있으니까. 복숭아인 건 알지? 아,
복숭아 보면 작년이 있고 올해 상황이 있네요. 작년에 딱 400상자가 나왔대. 그런데 올해는 황도가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10% 증가했고 백도는 5% 감소했대요. 표를 그냥 이렇게만 써볼게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전체 수확량은 4% 증가했다. 자, 지금부터 밑줄. 전체 수확량이 4% 증가. 우리는 전체 개수를 압니다. 맞아요? 전체 개수를 안다는 건 전체가 4% 증가했다 그 개수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몇 개예요? 400이 4%? 계산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면 쌤이 암산이 어려우면 한번 써볼게요. 어렵나 쉽나? 400 곱하기 100분의 4 약분하고 16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전체 개수를 아는데 전체에 대한 4% 증가. 그러면 이건 뭐만 따져보면 돼요? 증가, 감소 줄여서 뭐라고 말해? 증감이라고 많이 합니다. 증가하고 감소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굳이 올해 총 개수를 쓸 필요가 없겠죠. 증가하고 감소한 것만 따져보면 되겠죠. 자,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개? 400개. 자, 10% 증가했습니다. 약분하면 10분의 1x.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감소했어. 어허. 20분의 1y가 감소했는데 이 개수가 전체 몇 개? 이만큼이 늘어나고 줄어서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 자, 두 번째 식을 좀 복잡하게 쓰는 경우는 이렇게 쓸 거야. 잘 봐봐. 전체에서 요만큼 늘고 전체에서 이만큼 줄어서 전체에서 이만큼 늘었다. 이 식은 이해되니? 이 식은 이해돼? 이게 비율로 늘어난 어떤 양? 그렇지. 총량에 대한 식이야. 올해 전체 개수. 우리가 10% 늘고 5% 줄어든 식을 이렇게 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분배 법칙 써보면 x하고 y하고 400은 좌우 변해서 이렇게 소거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 없이 뭐만 따져? 뭐만 따진다? 늘고 준 개수만 따져보면 식이 더 단순해지더라. 여기선 앞에서 했던 그거가 잘 안 통할 거예요. 왠지도 설명해 줄게. 한번 봐봐. x하고 y는 각각 얼마의 배수여야 되죠? 자연수잖아. 10의 배수와 20의 배수여야 되죠. 얼마 이하에서? 400 이하에서. 개수가 많아 적어? 많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 얼마라고 딱 정하기 어렵잖아. 그럼 이건 그걸로 풀 수는 없어. 식으로 풀어야지. 다만 두 번째 식에서 좌우변에 얼마 곱하고 시작한다? 20 곱한 식을 아래 한번 써봅시다. 굉장히 간단해져요. 2x 마이너스 y는 얼마? 320. 그러면 요렇게 둘 묶어보겠죠. 이거 마저 해볼까? 이제 두 개씩 더하면 3x는 720. 그러므로 x는 240. 답은 240일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물어보는 거 뭐야? 물어보는 거 뭐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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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x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y까지 구해놔야 되고요. y는 얼마냐면 100, 어? 아니? 160이다. 근데 240, 160은 뭔가요? 작년 수확량이죠. 근데 올해 백도 수확량을 물어봤죠. 그걸 어떻게 돼야 돼요? 1 마이너스 20분의 1 곱하기 160. 20분의 19 곱하기 168이면은 19 곱하기 8. 어떻게 돼? 20 곱하기 8에서 8 하나 빼면 되겠지. 이거 어떻게 읽어? 8이 19개. 8 19개면 8 20개에서 8 하나 빼면 되겠지. 8 20개 계산이 빨라요. 160개. 결국 얼마 빼는 거야? 8개 빼서 152개다. 하기 때문에 이 계산도 조금 가져와 보시면 차라리 5%가 몇 개? 이걸 빨리 계산하는 게 낫겠죠. 몇 개? 8개. 이해됐을까? 20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 계산보다는 160 빼기 8 이 계산이 더 편하지 않겠어요? 답은 152개. 그래서 여러분들 또 활용 문제 마지막에 진짜 문제는 이쁘게 다 잘 풀어놓고 물어보는 게 뭔지를 헷갈려서 틀려버리면 세상 억울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을까 없을까? 자주 있어요, 진짜로. 난리 납니다. 이게 평소에 선생님이랑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하고 뭐 그린 챌린지 하고 다시 풀어보고 하는 건 좋지 뭐. 그건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성적으로 나올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억울해 미칩니다. 괜찮은가? 어떻게 활용 문제 조금 더 풀어줘? 좀만 더? 알았어. 자, 13번 했고 어디 해볼까? 15번 해볼까? 16번 해볼까? 자, 보자. 각각 이익을 붙여서 이익 문제 15번. 15번 한번 문제를 크게 띄워서 한번 볼게요. 봅시다. 자, 어떤 상점에서 각각의 원가가 200원, 300원, 400원. 그런데 25, 20, 30% 이익을 붙여서 가격을 정했습니다. 총 개수는 380개입니다. 선생님 좀 써놓을게. 필요한 숫자만 옆에 좀 써놓을게요. 모두 팔았을 때 C를 모두 팔면 B를 모두 팔았을 때 4배다. 고맙게도 어떻게 해놔야 될까? 표를 요렇게 확장을 좀 해볼게요. 옆에다 좀 써보죠. 지금 여기에 이익을 써봅시다. 이익 각각 얼마? 25%, 20%, 30% 이렇게 이익을 붙였어. 그런데 또 뭘 알려줬냐면 개수의 총합은 380개야.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표를 좀 늘려서 써놓으면 편하겠죠. 그러면 기본적인 식관계 먼저 하나 따져보자. 개수에 대한 얘기해보자. 어떻게 될까? x 더하기 y는 몇 개?
300. 이거 한 번에 쓰는 거 가능합니까? 좀 어려울까요? 이렇게 3개 더해서 380이면 둘 더해서 300개. 좀 어렵나요? 괜찮나요? 그 다음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C의 이익을 따져볼까? C의 이익은 어떻게 될까? 판매 가격이 필요할까요? 이익만 따지래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정가를 정했잖아요. 이익을 붙여서. 근데 그런 정가 가격 같은 건 필요가 없습니다. 이익만 비교하래요. 그럼 C의 이익은 어떻게 될까? 300원에 100분의 20. 이건 뭐냐면 물건을 팔았을 때 나한테 남는 돈이에요. 이거 이해됐을까요? 요만큼을 남기겠대요. 이게 몇 개? X개. C가 아니네. 미안. B에 B. 마지막에 상황이 C가 4배. 그 다음 C 기준으로 이익금만 계산해보면 400원짜리에 30% 이익을 붙였고 Y개를 팔았어. 자, 계산해보자. 요거 약분됩니다. 얼마입니까? 60X. 얘는 약분하면 120Y. 이해됐을까? 그럼 C의 이익은 아이고 B의 이익의 몇 배? 4배래요. 그리고 약분할 거 약분하면 Y는 얼마? 2X. 그쵸? 끝났네.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제 감이 왔지요.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요? Y는 X의 몇 배? 2배라고 읽으면 돼. 왜? 둘이 합쳐서 300이니까 P를 배분하는 게 더 낫겠죠. 결국 X 얼마? X가 100이고 Y는 200이겠다. 괜찮을까? 어려웠을까? 이익계산식 쓰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요소냐면 우리가 원래 이런 이익을 계산할 때 했던 게 뭐였지? 기억나니? 순서? 뭐 했어? 원가. 그 다음 봤던 게 판매가. 아니지. 그치. 그 다음에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서 뭐 할인을 하던가 정가에 다시 이익을 붙이던가 어쨌든 최종 뭐가 나와? 최종 판매가가 나와. 그러면 최종 이익을 어떻게 계산해? 판매가에서 뭘 빼? 원가를 빼는 방식으로 이익을 계산을 했지요. 이건 왜 그랬냐면 정가를 딱 정하고 여기서 바로 판매, 즉 정가와 판매 가격이 같으면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정가가 곧 판매가가 되는 상황이면 이익을 붙였던 백분율만큼이 다 고스란히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풀었던 문제들의 대부분이 정가 다음에 어떤 할인 등을 통해서 정가가 다시 판매가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익을 따로 계산했던 거예요.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이번 문제는 어때요? 정가와 판매가가 다르게 가고 있나요? 이번 문제는 어때요?
정가랑 판매가가 다른가요? 같나요? 모르겠어요? 이익을 붙이고 끝냈잖아요. 같죠? 정가를 정했고 그냥 그대로 판매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죠. 바로 이익을 계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이전에 풀었던 문제와의 차이점도 이해됐나요? 네. 어머야, 근데 해보니까 이건 다 풀어버렸네. XY 값 구해주면 안 되는데. 이거 이번 주 여러분도 어차피 과제 해야 될 건데, 선생님이 좀 가이드라인 정도 줄라 그랬는데 풀어버렸어. 여러분들이 문제 풀 기회를 내가 빼앗아 버렸네. 난 도둑인가? 어? 나 도둑이야. 문제 도둑.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를 내가 훔쳐버렸어. 빼앗아 버렸어. 범죄야, 범죄. 이렇게 끝까지 푸는 거 별로 안 좋죠. 됐습니까? 이 정도만 하죠. 자, 활용 2단계에서 또 1차 학습 한번 볼까요? 페이지 보시면 50쪽입니다. 여기 필수 예제는 다 끝났어요. 50쪽 붙어 있는 것 중에 속력 시간 거리 문제를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지겨워, 그지? 안 지겹니? 혼자 금방 하겠죠? 삼 번 문제 너무 간단한데 그냥 풀어볼게요. 이거 2학년 버전과 1학년 버전 둘 다 풀어볼 테니까 뭐가 더 편한지만 비교해보세요. 3번 문제입니다.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짧게, 올라가는 길보다 내려오는 길을 짧게 이렇게 갔다 왔대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올 때 시속 2km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왔어요. 총 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둘 다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러면 올라갈 때 거리를 x, 내려온 거리를 y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표를 만들 때 올라가는 상황, 내려오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구해? 거, 속, 시. 그림을 보면서 표를 완성해 봅시다. 거리를 뭐라고 했죠? 속력은 각각 얼마죠? 야, 근데 등산은 보통 내려올 때가 더 빨라지지 않냐? 뭐 이렇게 걷지 않아? 올라갈 때는 막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올 때 내려올 때 더 느리다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가 미지수고요. 여기가 아는 값이니까 식이 여기서 나오면 되겠네요. 시간은 그치. 3분의 x.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자, 표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간이 3시간 걸렸대요. 더하면 3이야. 오케이? 그럼 이 식 하나랑 또 뭐 있어? 내려온 거리는 올라간 거리보다 5km 짧습니다. 이해됐을까? 그래서 연립방정식에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근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방식 똑같아. 상황이 완전히 똑같아. 올라갈 때 3km/s, 내려올 때 2km/s. 단 올라간 거리 x, 내려온 거리는 x-5 이렇게 썼죠. 이해돼요? 미지수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 다 해서 3시간입니다. 이렇게 식 써서 문제 해결했던 게 중학교 1학년 방식입니다. 어때요? 더 못해 먹겠나요? 그렇지 않죠?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연립방정식 단원은 중학교 1학년에 그냥 1차 방정식으로도 꽤 많은 부분이 풀리기도 합니다. 괜찮을까? 지금 학교에서는 어때요? 1차 방정식 요거 말고 1차 방정식 활용하니? 끝났어? 어려웠어? 거속식 문제 풀었어? 학교에서는 안 해, 아예? 교과서에 아예 없었어? 아, 교과서 수업을 안 하죠? 산서는, 어? 교과서만 해? 교과서를 안 해? 그럼 프린트에는 이런 거리 문제나 속력 문제는 없어? 이번 개정교육과정에서 다 빠졌나? 혹시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시겠습니까? 넘어가자. 뭐, 마주보고 달리기, 따라잡기. 둘 중에 하나 골라봐. 둘 중에 하나만 해줄게. 5번, 6번. 뒷쫓아가기랑 마주보고 달리기. 5번, 6번 중에. 뒷쫓아가는 문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보죠. 동생이 집에서 먼저 출발했고, 잠시 후에 형이 동생을 뒤쫓아갔습니다. 자, 이 문제 끝에 다 풀고 나서요. 거의 손 안 대고 푸는 것도 한번 관계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자. 상황을 그림으로 살짝 그려보면 동생이 출발했고 형이 뒤쫓아가서 결국 어떻게 됐어?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만났다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동생이 형은 이제 9분 후에 출발했으니까 동생은 50m per 분으로 x분 이동했고요. 형은 200m per 분으로 y분 동안 이동해서 만났습니다. 형은 근데 어떻게 출발했어? 9분 늦게 9분 후에 출발했지. 동생이 느리지만 먼저 나간 거니까 동생은 걸어갔나 보지. 형이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야, 자전거 놓고 가. 오늘 내가 자전거 탈 거야. 동생이 걸어가야 되잖아. 시간 안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먼저 출발해야겠지. 형은 이제 동생 다 보내고 또 느긋하게 씻고 이렇게 나와서 자전거를 탔어. 앞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동생이 걸어가고 있어. 형은 자전거를 신나게 타면서 에이, 아직 여기밖에 못 왔어. 나 먼저 간다 하고 만난 거야. 이런 상황이다. 이해됐죠? 표로 만들어 봅니다. 동생이 있고요. 형이 있습니다. 우린 이런 문제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거속시 쓰고 채워봅니다. 이제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 거 뭐냐? 동생의 속력이 50, 형의 속력은 200. 그치? 동생이 간 시간 X분, 형이 간 시간 Y분. 그러니까 미지수를 뭘로 두느냐를 정말 잘 하셔야 돼. 자, 봐봐. 그래서
여기가 미지수, 아는 값, 속력, 그러니까 식이 거리에서 나오는 거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둘이 어때? 만나서 같다. 그런데 이제 식 잘 써야 돼. 형의 시간은 동생보다 많아 적어? 많아 적어? 9분 늦게 출발했어. 더 오랫동안 간 거야? 더 조금만 간 거야? 시간을. 그치? 형은 동생보다 9분이 짧아. 그럼 식 나왔죠? 이해됐을까? 이 식은 x 자리에 4y를 넣어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풀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날 따라와서 생각해보자. 이 문제 그거로 풀어보자. 지금부터 그거야. 그거 잘 따라와야 돼. 꼭 필요하냐? 아닙니다. 이걸 꼭 할 수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다면 빙고. 잘 봐봐. 일단 나는 형이야. I am a big brother, yo. It's Pip. 난 형이야. Hey bro, what's up? 형인데 형이 딱 출발하려고 봤더니 지금 동생이 위치가 얼만큼 있어? 형부터 동생까지 거리 차이가 얼마야 지금? 형이 딱 출발하려고 했더니 동생이 지금 얼만큼 갔어? 50m씩 몇 분 갔어요? 9분 갔죠. 형이랑 동생은 지금 거리 차이가 50m씩 9분 간 얼마? 450m 차이가 나는 거야. 자, 450m 차이가 나는데 형도 달리고 동생도 달리죠. 속력의 차를 잘 생각해봐. 속력 차가 뭐냐? 자, 이거 아주 간단해. 형은 1분에 200m 가죠. 동생은 1분에 150m 가지. 그러니까 1분에 얼마씩 좁혀져? 1분에 몇 미터씩 가까워져?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글로 써주는 거야. 글로 안 써도 문제는 되게 쉬워요. 너네가 이걸 도형으로 볼 줄 알아야 돼. 봐봐. 이게 1분 동안 동생이 가는 거리잖아. 근데 형은 1분 동안 이만큼 간단 말이야. 동생은 1분 동안 50m 가. 형은 1분 동안 200m 가. 그러면 1분에 얼마씩 좁혀져? 거리가? 거리 차이는? 이해 안 돼? 아니, 1분을 쟀어요. 1분이면 형이랑 동생 거리가 얼마씩 좁혀지냐고. 150m씩 좁혀지죠. 아니야? 이해 안 됐어? 괜찮아? 그러니까 속력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쉬워요. 속력이 뭐죠?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단위 시간이란 뭐죠? 1초, 1분, 1시간, 이게 단위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분에 몇 미터씩 가느냐를 알면 1분에 얼마씩 좁혀지냐라는 생각도 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1분에 얼마씩 좁혀져? 근데 얼마 좁혀야 돼? 형은 몇 분 가면 돼? 그렇지. 형은 몇 분 가면 돼? 3분 뒤에 동생을 잡아요. 그럼 동생은 총 몇 분 달린 거죠? 몇 분 간 거죠? 12분 간 거죠. 자, 생각해봐. 선생님이 이걸 글로 안 썼어. 글로 안 썼어. 어? 글로 안 쓰고 그냥 생각을 해봤어. 내가 형이야. 집 딱 나갔는데 동생이 내 앞에 얼마나 가 있어? 450m 가 있어.
근데 나는 동생보다 얼마 빨라? 1분에 150m씩 더 갈 만큼 빨라. 450m 앞에 있어. 몇 분 있으면? 3분 있으면 잡는 거지. 그러니까 동생이 이만큼 가고 내가 이만큼 가고 이 생각하지 말고 1분을 끊어서 생각해봐. 1분이면 150m씩 차이를 좁히죠. 응? 지금 벌어진 거리가 450m죠. 그럼 150m씩 거리를 좁힌다면 3분 있다 만나겠죠. 끝. 자, 그거로 푼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 그러니까 선생님, 답이 이거네요. 맞아, 아니야? 아니죠. 답이 중요합니까? 그거에서 생각하는 그 기술, 생각하는 방법, 이걸 경험한다는 게 중요하다. 어? 아, 어? 좋습니다. 그럼 8시 12분이겠죠. 왜냐면 동생이 8시 정각에 출발했으니까 8시 12분. 오, 답까지 자꾸 답을 알려줘. 문제를 내가 훔치네. 야, 근데 두 번째 방법 진짜 이해되냐? 생각. 똑똑한데. 좀 어려워하는데, 학생들이.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의 과제를 난 충분히 도왔다 사료됩니다. 그쵸? 이번 주 금요일 확인학습 때 깔끔하게 마무리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1차 함수 숙제 일부 있을 거예요. 개념 쪽에. 그 개념 과제 오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인내심을 가지고 진도를 엄청 천천히 나가는 이 부등식부터 연립방정식이 다 끝났어요. 이제 얄짤없습니다. 알겠느냐? 이번 주부터 확인학습 과제가 안 되는 자 쪽으로 공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천천히 해볼게요. 자, 함수 알아보겠습니다. 함수. 용어 먼저 알아보죠. 함수. 이 함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함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단어.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봐. 너네 오늘 학교에서도 이거 썼을 텐데? 그렇지! 사물함. 태극기 함. 니네 이제 결혼할 때 이렇게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 보내는 거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거? 함 보낸다고 해, 함. 배 중에 함선, 전투함, 잠수함 할 때 그 함자도 이 함자야. 뭐냐? 가장 대표적으로 무슨 뜻이냐? 바구니란 뜻이야. 바구니. 바구니 함자야. 오? 갑자기요? 왜요? 또 얘기를 해볼게. 함수는 영어로 하면 function. 무슨 뜻이죠? 기능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기능. 영어로 하면 function.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가? 바구니가 어떤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기능을 하는, 즉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 바구니라고 생각해봐. 초등학교 때 이거 좀 했을걸? 바구니가 있는데 이 바구니는 들어가는 구멍, 나오는 구멍 두 개가 있어요. 뿅 하고 넣었어. 무언가를 뿅 하고 넣었더니 다른 무언가가 뿅 하고 나타났어요.
주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구니 같은 장치 뭐 있어요, 여러분들? 상상력을 떠올려봐. 뭔가를 땡그랑 넣으면 덜컹, 땡그랑 덜컹 나오는 기계 뭐 있어? 자판기죠. 보통. 보통 자판기라고 대답들 하던데. 괜찮네요, 동종교환기. 아무튼. 띠리리리리, 띠띠리리리. 이게 함수야. 이게 함수야. 아,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값들을 대표하는 문자로 x를 쓰고 나오는 값을 대표하는 문자로 y라고 쓸 거야. 자, 그러면 무엇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봐봐. y를 x의 또는 x에 대한 함수라고 한다. 영어로 해보면 the y죠. is a function of x. 식으로 쓰면 y는 자, 요거만 줄여 쓰는 거야. function of x. y is function of x. 이해됐을까요?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우리말로 하면 y를 x에 대한 함수라 부르고 이게 결과죠. 이 결과를 들어간 x에 대한 함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 2를 넣으면 3이 나오고 3을 넣으면 4가 나오고 5를 넣으면 5가 나오고 뭐? 말이 돼?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 2를 넣으면 3이 나오고 3을 넣으면 4가 나왔어. 뭐 이런 것도 함수가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풀어서 써볼게. 함수란 x와 y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특별한 이란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특별한. 이래야만 함수가 돼. 모든 x에 대해 그 결과값인 들어간 값과 결과값을 묶으면 우리는 그걸 대응이라고 합니다. 어렵나요? 알아두세요, 그래도. 대응한다. 대응한다는 뭐냐면 짝을 지었다는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할 때 우린 그걸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개념을 쏘는 순서는 여기가 1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번입니다. 여기가 3번이에요. 이건 함수의 표현이니까요. 알겠나요?
1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함수의 뭐? 용어에 대한 이해. 이게 함수의 뭐가 되지? 함수의 정의. 이건 뭘까? 3번 함수의 표현 방법. 조금은 이해가 되나요? 예를 들어볼게.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림으로 표현해볼게. 자, x가 될 수 있는 주머니들을 이렇게 주머니에 x가 될 수 있는 값들을 넣어보고요. 여기에 y가 될 수 있는 값들을 넣어볼게요. x는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어. y에는 이거 잘 들어야 돼. a, b, c, d가 있어요. 응? 대응. 우리말로 더 풀면 무슨 뜻이라고 이게? 짝짓기. 짝을 지어주는 것. 그 생물에 사는 그 짝짓기 아니고 둘이 묶어주는 거. 우린 이걸 수학에서 순서쌍이라고도 불러. 들어봤죠? 알고 있고 1학년 1학기 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 짝짓기, 순서쌍 개념적으로는 같은 뜻들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봐봐. 그래서 짝짓기를 할 건데 만약에 1이 A로 가고 2가 B로 갔습니다. 3이 D와 짝을 이뤘어요. 그러면 4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다시. 얘네 둘이 함수 관계를 갖도록 하고 싶어. 얘네 둘이 함수야. X 덩어리들과 Y 덩어리가 X가 될 수 있는 값들이 있고 Y가 될 수 있는 값들이 있어. 근데 얘네 둘이 함수를 이뤄야 돼. 즉 함수란 뭐야? 다시 읽어볼까? 함수 읽어보세요. X와 Y의 특별한 관계. 이 특별하다 함을 설명해보면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즉 짝을 짓는 Y가 반드시 몇 개? 여기 되게 중요해. 그 짝을 이루는 Y가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할 때 우리는 함수라고 부른다. 쉽게 또 표현을 해보면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함수로서 이해하려면 진짜로 활을 쏜다고 생각하면 돼. 활을 쐈어. X쪽에서 Y쪽으로 활을 쐈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떻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Y가 몇 개? 반드시 하나의 관역에만 꽂혀야 돼. 자, 봐봐. 활을 쏜다면 하나의 관역에만 꽂혀야 돼. 하나의 관역에 반드시 없어도 안 돼. 또는 이게 자판기라면 띵동하고 버튼을 눌렀죠. 버튼을 누르면 자판기에서 나오는 이 제품이라고 할까요? 상품이 몇 개? 반드시 한 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판기에 버튼을 누르면 누른 버튼에 맞는 상품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4가 도착할 수 있는, 4의 짝이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을까요? 4를 띵동 누르면 반드시 하나가 나오면 돼. 잘 생각해. 또는 4에서 뿅 하고 활을 쐈는데 반드시 하나의 관역에 꽂혀야 돼. 자, 다시 물어봅니다. 4가 도착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생각을 해봐. 답이 C라면 선생님이 진작에 설명했겠지. 답은 C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뭐 물어봤어? X가 될 수 있는 4의 짝을 골라보세요. 4가 도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조건은 반드시 쐈으면
하나의 관역에 반드시 맞춰야 된다. 두 번째, 자판기의 버튼을 누르면 반드시 한 개의 상품이 나오기만 하면 돼. D일까요? 이 생각, 어려운 생각인가? 관역 하나만 맞추면 돼. 목표는 뭐야? 어떤 관역이든 상관없어. 다 된다. 4는 어디에 도착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관역을 맞춰도 어때요? 쐈으면 하나 맞췄죠? 이러면 함수가 돼요. 자판기에서 버튼 위치가 다르지만 같은 콜라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됐어? 문제는 뭐야? 버튼을 눌렀는데 상품이 안 나오면 이건 고장난 거지. 또는 버튼을 눌렀는데 상품이 2개가 나왔어. 이건 고장난 거지. 하지만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버튼을 눌렀어. 근데 이거 눌러서 콜라 나왔는데 저거 눌러도 콜라가 하나 딱 나왔어. 그럼 그거는 정상인 거야. 이해됐을까? 즉 서로 다른 x가 같은 y와 짝을 지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즉 나온 값들이 서로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는 x가 있었으면 그에 반드시 짝이 되는 y가 하나 나오면 돼요. 근데 나온 y들이 서로 다 같아. 문제가 돼야 안 돼.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건 뭐냐? 4에서 화살을 2군데로 쏘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또는 3군데로 쏴도 문제가 됩니다. 또는 짝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자, 다시 처음부터 알아봅시다. 함수 한자 뜻으로 뭐라고요? 함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함자가 바구니 함자, 사물함, 태극기 함, 결혼할 때 지고 가는 함. 영어로는 뭐다? function, 기능이란 뜻이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해보면 대표적인 장치 하나가 떠오르더라. 그게 뭐더라? 자판기. 들어가는 구멍과 나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x를 넣으면 그 결과값 y가 툭 튀어나왔을 때 우린 이걸 함수 관계라 부릅니다. 자,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봅시다. 함수가 되기 위해선 그냥 이렇게 자판기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풀어서 써야 돼. 함수란 뭐냐? x와 y 사이에 매우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모든 x에 대해선 반드시 짝을 이루는 y가 몇 개? 한 개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 y들이 서로 같은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x가 들어갔는데 y가 2개가 나왔어. 돼, 안 돼? 이거 고장난 거야. x가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이것도 고장난 거야. 다른 x를 넣는데 결과가 둘이 같아. 이건 정상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표현법을 알아봅시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y를 x에 대한 함수라 부릅니다. 저게 구체적인 값이 되면 함수값이라고 부르면 돼요. 즉 1, 2, 3, 4, 5, 6과 같은 구체적인 어떤 값을 말할 때는 함수값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이런 관계 자체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함수라고 부르고 괄호 했을 때 함수 관계라고 쓰면 거의 100점짜리 답이 돼요. 함수는 뭐다? 관계다. 뭐라고? 함수는 x와 y의 관계다. 관계. 근데 그냥 관계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관계다. 이 말이야. x는 짝을 이루는 y가 있어야 되는데 x 하나에 y 두 개가 붙으면 돼, 안 돼? x 하나에 y 두 개가 나오면 x 하나가 들어갔는데 y가 두 개가 나왔어. 고장난 거라고. 자판기를 떠올리라고 버튼을 눌렀는데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나왔어. 그럼 뭐라고 말해? 뭐라고 말해? 땡큐! 고장난 자판기를 보면 발로 한번 쳐봐야 됩니다. 빵! 또 나올 수도 있고. 문제는 뭐야? 이건 고장난 자판기라는 거야. 이해됐어? 버튼을 눌렀는데 품절이라고 적혀있지도 않아.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럼 이건 뭐야? 욕이 나오는 거지. 근데 자판기를 뭐라고 불러? 고장난 자판기. 즉 이건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런데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버튼을 눌렀는데 똑같이 얘도 콜라를 주고 쟤도 콜라를 줬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로 다른 x가 같은 y랑 만나는 건 괜찮습니다. x 하나에 짝을 이루는 y가 두 개씩 붙으면 문제가 돼요. 두 개 이상, 세 개, 네 개 이러면 안 되고 짝이 없어도 안 된다. 즉 x가 쐈는데 반드시 하나의 관역에 맞춘다. 자판기에 버튼을 눌렀는데 한 개의 상품이 나온다. 이것이 함수입니다. 우린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나오는 y를 x에 대한 함수라 부른다. 자, 이거 우리말이죠. 영어로 좀 바꿨으면 y는 function of x죠. 요 부분을 줄이면 요렇게 줄입니다. fx. 그러니까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y는 fx. 읽을 때는 y는 x의 함수. 괜찮아? 이해됐을까? 확실해? 안 찍어도 되겠어? 찍는 게 낫겠어? 정리할 때? 많이 어려워? 자, 이걸 다시 책으로 정리해보고 문제로까지 읽어보면 확 와닿을 거예요. 이 개념 몇 번 써야겠어? 최소 2번이야. 이번 주에 구술 테스트도 볼 거야. 함수가 뭐야? 제일 싫어하는 답이 뭐죠, 선생님이? 함수는 함수야. 함수에 대해 설명해봐. 함수는 함수인데요. 탁. 순서가 어떻게 돼? 함수 용어. 단어를 먼저 알아보고 함수의 구체적인 정의를 알아보고 표현법을 알아본다. 적어도 이 1, 2, 3이 나와야 제대로 배운 놈들이야. 배운 사람. 함수를 배운 사람. 함수를 설명할 수 있어요. 함수는 뭐죠? 어디서부터 설명드릴까요?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수의 함자는 바구니 함자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물함, 태극기함 같은 곳에 쓰는 한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function, 기능이지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자판기 같은 장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그리고 나오는 구멍이 있어서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오면 우린 이걸 함수로 인식합니다. 함수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함수란 x와 y 사이의 특별한 관계, 그냥 관계 아니고 특별한 관계인데 x에 대응하는, 즉 짝을 이루는 y가 반드시 한 개 존재하면 우리는 그때 y를 x에 대한 함수, 관계, x와 y는 관계, 그걸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부릅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퍼펙트예요. 이 정도 설명할 수 있으면 함수가 끝난 거야. 기본 개념은. 내가 이런 설명을 몇 학년들한테까지 할 것 같아? 고등학생들한테 똑같이 하라 그래, 이거. 근데 고등학생들 정도 되면 선생님이 하나 더 붙여줘. 이건 맞긴 맞는데 고등학생들 되면 선생님이 이 말까지 하라고 해.
이게 고등학생들이 함수를 배우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하고 y가 그러니까 x하고 y가 대응을 하잖아. 근데 그냥 대응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대응을 한단 말이야. 짝을 이뤄. 그러니까 x의 값이 사실은 변하는 건 아니고 x의 값이 여러 개가 있고요. y의 값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x의 값들을 이거에서 이걸로 바꾸고 x의 값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x를 바꾸면 y가 바뀌는데 이 x가 바뀌는 것에 따라 y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뭐 할까? 이 변화를 뭐 할까? 관찰하는 거야. 보통 어떻게 관찰하냐면 x를 일씩 바꿔보는 거야. 그럼 x를 일씩 바꿨는데 y가 얼만큼씩 오르고 내리는지를 보면 우린 이게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모든 점들을 관찰하는 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 왜? 0과 1 사이에도 수가 몇 개 있습니까? 무수히 많죠. 그 무수히 많은 x를 다 관찰하는 건 불가능해. 다만 그 변화하는, 뭐 우리말로 하면 패턴일까요? 그런 변화하는 양상을 관찰하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해낼 수 있으면 함수는 끝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쓰일까요? 모든 환경에 다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영위하는 모든 환경에 함수가 있어요. 핸드폰에도 있어요. 핸드폰에서 여러분들이 어플을 하나 클릭하는 게 함수 값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눌렀어요. 근데 유튜브랑 크롬이 동시에 떠요. 두 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또는 유튜브를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와 같이 정말 디지털 기기는 다 함수라고 보면 돼요. 입력값, 뭔가를 내가 누르잖아? 그러면 그 입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돼. 자판에서 기억을 누르면 우리 글자 기억이 이렇게 출력되듯이. 이해됐을까? 전기도 다 함수야. 나중에 이제 전류, 전하, 저항 이 관계 좀 어렵죠?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다 함수로 딱 나옵니다. 전기량을 이만큼 변화시키면 전류량을 이만큼 변화시키면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는 저항값을 바꾸면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류가 바뀌겠구나. 전압이 고정돼 있고. 아무튼 이게 뭐랑 비슷하느냐? 잘 봐봐. 거속시도 함수야. 같은 거리가 있어. 응? 속력을 2배로 늘리면 시간이 반으로 줄겠지. 속력을 3배로 늘리면 걸리는 시간은 3분의 1로 줄겠지. 속력을 바꿨더니 시간이 줄어요. 이것도 x가 뭐야? 속력이 바뀌면 시간이 바뀌어요. 거리가 고정돼 있다면. 이해됐을까? 속력을 고정해보자. 속력값은 고정이야. 같은 속력으로 달리는데 1시간 가는 걸 2시간, 3시간으로 시간을 늘리면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바뀌겠어? 거리가 어떻게 늘어나겠어? 속력 그대로 놔두고 시간만 2배, 3배, 4배가 되면 이동 거리도 2배, 3배, 4배로 늘어나겠죠. 시간이 변했더니 거리가 변하더라. 그럼 이 시간과 거리를 묶어서 식으로 써버리면 이건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도 아직 이렇게 감으로 안 오죠. 문제로 봅시다. 이 말뜻은 여러분들 학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한 2학년 거 정도 배우면 아 이거구나. X가 변하면 Y가 변하는데 그 관계를 관찰하고 예측해보라. 그걸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수학입니다. 나중에. 이걸 바꿨더니 얘가 변하네. 이걸 바꿨더니 이렇게 변하네. 이걸 빠르게 관찰해내고 이 안에 특징을 찾아내고 예측해내면 고2, 고3에 여러분들이 들어는 봤을 거야. 미분, 적분. 들어는 봤느냐? 미분과 적분? 안 들어봤냐? 고등학생들 수학 중에 제일 고통스럽다는 미분과 적분. 미분과 적분은요, 그냥 함수예요, 함수. 함수의 미분, 함수의 적분. 그냥 미분, 적분이 아니라 함수의 미분과 함수의 적분이다. 이제 처음 이제 함수란 단어를 접했는데, 여러분들이 접한 함수란 이 단원이 점차 중요해져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의 약 7, 80%는 함수만 한 때가 옵니다. 되게 재밌어요.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 함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잘 잡잖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수학 실력이 더 좋아져. 근데 지금 방금 선생님 설명해 준 거 있죠? 이게 가장 큰 그릇이야. 함수의 가장 정확한 뜻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뜻, 선생님이 적어준 걸로 정리하십시오. 이것만 볼게요. 두 변수 xy. 자, 변수 밑줄 무슨 뜻일까? 내가 아까 힌트를 줬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x가 변하면 y가 변한다. 그때 쓰는 그 변자야. 변수 xy에 대해서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관계를 함수라 부릅니다. 그냥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 y를 x의 함수 또는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부릅니다. 됐을까요? 자, y가 x의 함수인 걸 찾으세요. 함수인 걸 찾을 때 어떻게? x를 하나 딱 정하면 y가 몇 개 나와야 돼? 하나. 그게 중요해. 다른 x에서 같은 y 값을 하나씩 갖게 됐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서로 다른 x가 같은 y랑 짝을 이뤘어. 응? 서로 다른 x가 같은 y랑 짝을 이뤘어. 문제가 돼 안 돼? 문제가 안 돼. 문제가 되는 상황은 하나의 x의 짝꿍이 두 개가 나오던가 아니면 얘가 갈 자리가 없던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고장난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하루 24시간 중에 x의 낮이 x, 밤이 y라고 합니다. 식으로 써볼게요. 1번. 자, x와 y의 시간을 더하면 몇 시간 나와야 되죠? 24시간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서 x를 결정하면 y가 결정되나요? 그걸 읽어야 돼. x를 정하면 y가 하나가 나오나? x1이면 23이고 2면 20이고 그러니까 맞죠? 2번. 요금이 x1인데 거리가 ykm다. 아,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x1을 내면 y 킬로미터만큼 갑니다. 봐봐. 그럼 x를 2배로 늘리면 거리가 요금을 2배를 낸다는 건 거리를 몇 배? 이해가 안 됐을까? 100원 내면 1km 가요. 200원 내면 2km 가겠죠. 300원 내면 3km 가겠죠. 그러면 돈을 정하면 가는 거리가 정해지나요? 그겁니다. 응? 시내버스 요금 X1을 내고 맞다. 선생님이 버스 요금인 걸 까먹었다. 버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야, 이건 버스 타본 사람만 알아. 버스 타본 사람만 알아. 어? 동백역에서 탔어. 정류장이 3군데 있어. 응? X1을 일단 버스 요금을 냈습니다. 이야, 이건 버스 타본 사람만 아는데. 자, 첫 번째 정류장, 두 번째 정류장, 세 번째 정류장 내리는 거에 따라서 요금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같은 X1인데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자체는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의 요금을 내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몇 종류가 있어요? 3종류 이상. 뭐 정류장만큼이죠. 이해됐을까? 선생님 그 생각을 못했네. 시내버스. 시내버스 요금제의 특징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네요. 내가 정류장을 3개 가건, 4개 가건, 6개를 가건 버스 요금은 같습니다. 그러니 같은 X1을 내도 갈 수 있는 거리 Y 값들이 몇 개예요? 여러 개 가능하죠. 버스는 이렇죠. 택시는 달라. 택시 요금은 다르다. 이해돼? 택시는 얼만큼 가느냐, 이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택시는 함수가 맞아요. 응? 택시는, 그러니까 내가 택시 탈 때, 선생님, 4,000원어치만 가주세요. 그러면 어때? 딱 4,000원어치라는 거리가 나와. 버스를 타고, 1,000원어치 가주세요. 그럼 뭐라고 말할 것 같아? 니 내리고 싶은 데서 내려. 어디서 내려도 상관없어. Y가 될 수 있는 값들이 여러 개죠.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은 어떻다? 함수가 아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너무 쉽게 생각했네요. 시내버스란 말을 3번 봅시다. 한 장이 50원인 색지를 X장 사면 Y1. 이건 쉽죠? 총액은 50원짜리 이렇게 X개를 산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X값을 바꾸면 Y값이 바뀌죠? X 1 넣으면 50, 2 넣으면 100. 그쵸? 함수가 됩니다. 4번 봅시다. X보다 작은 짝수. 얘를 X를 9라고 해보자. 그러면 9보다 작은 짝수가 몇 개 있니? 많아요. 그냥 적어도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많아요 뭐야. 그러니까 X를 정했잖아. X는 9 이렇게 정하면 Y는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네. 또 만약에 X는 1이다. Y는 어떻게 될까? 없다야 없다. 0 안 됩니다. 0. 0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에선 0이라는 값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같지 않습니다. 이해됐을까? 좀 어렵냐? 그럼 이건 나중에 할게. 어쨌든 x가 1이면 y는 0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냥 뭐다? 없다. 이거 무슨 말이야? x를 정했는데 y가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 있잖아, 지금. x가 1이면 y는 없잖아. 예를 들어서 x가 3이면 y는 얼마야? 2. 한 개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 모든 x가 짝꿍이 되는 y 값이 하나 나와야 우린 그걸 함수라고 했는데 어떤 애는 없어. 어떤 애는 하나고 어떤 애는 4개도 나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버튼 2를 눌렀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 버튼 3을 눌렀더니 2가 나왔어. 버튼 9를 눌렀더니 2, 4, 6, 8 4개가 나왔어. 이러면 고장난 함수야. 함수가 아닌 거죠. 이해됐을까? 5번도 봅시다. x보다 큰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짝수. 내 자연수야. 예를 들어 볼까? x가 3이야. 그러면 3보다 큰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짝수 얼마? 자, x가 4야. y는 얼마야? 4는 안 돼. 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자연수 x라고 했을 때 뭘 결정을 하던 바로 다음에 나오는 뭘 찾으면 돼? 그 다음에 나오는 짝수가 곧 y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짝을 이루네요? 이건 함수가 맞아요. 좋았습니다. 우린 지금 단원 이름은 1차 함수인데 1차 넣지도 않고 일단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새로운 거긴 하지만 어렵지 않죠? 수학 공부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라 그랬어. 익숙한데 어려운 게 있고요. 처음 보는데 쉬운 게 있어요. 그건 처음 개념을 공부할 때 똑바로만 해두면 끝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 함수라는 단원에서 개념을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살살 하는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오늘 개념 숙제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함수가 뭐지? x와 y의 특별한 관계. x가 결정되면 반드시 짝꿍인 y가 나오는 거. 그때 우리는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불러. 이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과 그냥 y가 뭔지 모르겠고 식부터 한번 써볼까 문제부터 풀어볼까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우린 이걸 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function of 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fx를. y는 x의 함수다. 어떻게 읽으라고? function of x 줄인 거야 이걸. 이걸 줄여서 쓴 겁니다. 이 부분을 줄여서 쓴 거라고. 됐죠? 괜찮죠? 그래서 앞으로 수학에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런 수학에서 이런 기호를 썼어. 뭘 의미하는 걸까? 뭔가 n으로 시작하는 단어 of 뭐다? a다. 이런 뜻이야. 바로 뭐 이런 거야. a의
개수. 어렵지 않죠?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수학 기호는. 예, 저 괄호가 있으면. 줄여서 나타내는 거다. 끝. 자, 그러면 보자. fx가 2분의 1x 플러스 1일 때 뭘 구하라 그랬냐? f-1 물어본 게 f-2 f1 f2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봅시다. 써볼게요. 자,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이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거든.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제 1, f-2, f1, f2. 지금 이거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나오는 특정한 값이죠. 이거는 함수식이야. 뭐라고? 이건 뭐라고? 함수식이야. 근데 이 식에다가 x의 특정 값을 뿅 하고 넣었어. 그럼 실제 어떤 값이 딱 하고 나오겠지.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를까? 이걸 함수식이라고 부르고, 어떤 값을 빵 넣어서 나오는 값을 뭐라고 부를까? 함수값. 이걸 뭐라고 부른다?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이제 특정 값이 똥 하고 나올 때는 우린 그걸 값이 똥 하고 나온 걸 뭐라고 부른다? 함수값. 그러면 자, 첫 번째,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x가 있던 자리가 뭘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2로 바뀌었죠. 잘 봐봐. 식을 잘 봐봐. 이렇게 생긴 원래 식에서 x 대신에 이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잖아. 그거 뭐 하라는 걸까? 그렇지. 뭐 하라는 거야? 대입. 그래서 함수값을 구하려면 간단합니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어느 자리에 누구의 x? 이번에 y가 없죠. 만약에 이 fx를 y가 x의 함수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냥 y는을 앞에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어쨌든 이건 이제 x에 대한 함수라는 뜻이고 그 식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얼마인가요? 0이죠. 이해돼요? 좀 어려워요? 계산해볼까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2를 곱하고 2를 더하랍니다. 이거 0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에 원래 x자리에 2를 넣으래. 그럼 이건 얼마일까요? 자, 원래 2분의 1이 있었는데 여기 자리에 2를 넣으래요. 얼마일까요? 그러면 이 자리에 2분의 3, 2 이렇게 쓰면 이게 뭐다?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이라고 부른다. 괜찮을까요? 좋았습니다. 2번 또 봅시다. 두 번째 함수식은 2-x분의 2다. 자, f2는 어떻게 될까요? 2 빼기 1이니까 얼마? 1.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 함수값. f-2. 네, 플러스 1이네. 3이죠? 마이너스 2니까. 그 다음, f1은 2-2니까 얼마? 0. f2가 2-1이니까 얼마? 1. 괜찮을까?
그럼 짝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면, 봐보세요. 마이너스 2짝꿍 3, 1의 짝꿍 0, 2의 짝꿍 1. 여기가 들어간 x값들. 여기가 x에 대한 짝꿍. 뭐 이제 식으로 써보라.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y값이 되겠지. 이해됐어? 괜찮아? 너무 어려워? 소름 끼치기 어려워? 야, 선생님 좀 요즘 액션이 좀 과해졌냐? 선생님 며칠 딸이랑 놀다 보니까 액션이 좀 과해졌어. 너네 기억나니? 지난 설날쯤에 선생님 딸이 맹장 수술했었어. 얘기했었나? 맹장 수술했다고, 맹장 수술. 선생님 딸. 응? 왜가 어딨어? 충수염이라고 하죠. 옛날 말로 맹장염. 대장 끝부분에 있는 퇴화된 조직. 맹장. 아, 몰라? 이제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대장이 다시 이렇게 돌아 나오잖아. 근데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주머니 같이 퇴화된 조직이 있어요. 어? 충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옛날에 맹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에 딱딱한 이물질들이 좀 쌓입니다. 모래주머니처럼. 근데 타고나기에 이 맹장이 매우 큰 사람들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럼 여기에 뭐가 많이 쌓여? 먹은 것 중에 좀 딱딱한 음식물들이 여기에 많이 쌓이겠지.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염증이 생기겠지. 염증이 생기는데 염증이 생기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몸에서 열이 나죠. 염증 반응의 1번, 열이 난다. 2번, 이 주변이 통증이 느껴집니다. 3번, 이게 염증이 고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고름 주머니가 되거든요. 이 고름 주머니가 혹시라도 터져버리면 내 배 전체에 이 고름이 다 퍼져버려요. 우린 그걸 복막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진짜 큰일 나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터지면. 그래서 얘가 아플 때는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선생님 딸 정도 나이 때 맹장 수술했어요. 놀라운 건 선생님의 아버지도 그 나이대 정도의 맹장 수술했어요. 네, 선생님 아버지 연배가 아주 많으세요.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습니다. 그 옛날에 맹장 수술을 하셨어요. 뭔 얘기하다가 그런데 선생님 그럼 여기를 이렇게 수술을 할 거 아니야. 여기를 째고 이렇게 수술을 했을 거 아니야. 배꼽을 통해서 수술을 하거든. 배꼽 주변으로. 근데 수술했던 데가 최근에 고름집이 다시 잡혔어. 선생님 딸이 수술한 데가 너무 아픈 거야. 병원 치료를 받았거든. 선생님 딸이랑 좀 이러고 있었더니 수업 시간에 내가 이러고 있다, 진짜. 아무튼. 기본 문제 정도 하고, 여러분들 필수 예제가 지금 13문제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홀수번 선생님이 같이 풀어드릴 테니까 짝수번 한번 풀어보세요. 1번. 함수인 것 x의 배수 y. 자, 그냥 결정해봐. x가 1이라고 생각해봐. 1의 배수 몇 개? 부끄럽지 않냐? 1의 배수 몇 개 있다고? 자연수 전체죠. 2의 약수 몇 개? 알아야 돼, 진짜. 3의 약수 2개. 4의 약수 3개. y가 몇 개 나와? 여러 개 나오잖아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에
개수라고 하면 그나마 좀 말이 되거든?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그럼 y는 얼마? 이렇게 딱 값이 떨어지죠. 개수가 아니라 그 값 자체를 y라고 둬버리면 y는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을까? 자, 5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가 아니라 5보다 작은 자연수 y. 그럼 좀 말이 다르지. 5보다 작은 y는 몇 개 있어요? 자연수 몇 개 있어? 4개 있죠. y가 될 수 있는 게 4개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야. 이해됐을까? 개수를 물어보면 답할 수 있잖아요. 몇 개, 몇 개. 근데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그 수 자체를 y라고 두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됐을까? 4번. 키가 x인 사람의 몸무게. 키가 정해지면 몸무게가 정해집니까? 선생님 키가 한 183 정도 되는데요. 선생님 키가 한 183 정도 되는데 선생님이랑 키가 좀 비슷한 조인성이나 강동원 같은 사람 키가 같으면 몸무게가 딱 정해집니까? 어떤 키는 아니죠. 같은 키여도 몸무게 여러 개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자, 5번 봅니다. X쪽 읽고 남은 쪽수 Y. 그러면 하나 읽었으면 39개 남고 두 쪽 읽었으면 38개 남겠죠. 어때요? X 정하면 Y 정해지죠. 함수가 5번입니다. 3번 볼게요. 다음 함수에서 다음 값을 구하세요. 자, 보자. fx가 2x-1이야. 그럼 여기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f4라는 값과 f2라는 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f4는 얼마일까요? 즉 x가 4가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돼요? 이걸 물어본 거야. 얼마야? 7이죠. 자, f2는 얼마인가요? 여기다 2를 대입하라는 거죠. 3이죠.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3 곱하기 7 빼기 5 곱하기 3이겠죠? 아주 간단한 계산입니다. 5번 문제 보지요. 5번 문제도 함수값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함수값, 특정 값을 넣어서 특정 값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은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F3은 얼마인가요? 즉, 이 식에다 3만 대입해보래요. 마이너스 2 좀 어렵나요? x에다가 3 대입하는 거 좀 어렵나요? 괜찮나요? 그 다음 g에 7 g에 7 그러면은 g라는 식에다가 x자리에 7을 넣으라는 거죠. 얼마예요? 2인 거죠. 끝났습니다. 5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7 곱하기 2 간단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함수 가장 기본은 아주 쉽습니다. 7번도 함수값 문제입니다. F1은 2라고 합니다. 자, F1은 얼마냐? 그러니까 X자리에다가 1만 대입해보세요.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죠? 이게 얼마다? 그러므로 B는 얼마다? 3이죠. 그러니까 fx는 원래 식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의미하는 거지. 이거 이해됐을까? 이해 안 됐을까? 지금 이걸 모르거든? 근데 이거는 다음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 이제 원래 식을 찾았네. 그럼 이제 f3을 구하면 돼요. f3은 0, f-2는 5. 이렇게 둘을 더하랍니다. 됐어요? 한 요 정도만 하고 나머지 풀 수 있는 만큼은 더 풀어보세요. 나머지 이런 대입밖에 없어요.